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교통TV의 황인성입니다. 제가 교통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교육의 특성상 오늘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민식이법. 네, 그러면서 민식이 교통사고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민식이법이 특가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가법은 특정한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범죄를 특가법에서 처벌하고 있죠. 자, 특가법에 보면 거의 뺑소니에 버금가는 그런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특가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나 이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위반하는 것만 특가법이 아니고 단순 교통사고, 그러니까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죠. 운전을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차 사이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도 아닌데 무단횡단하는 자와 교통사고 발생돼도 바로 이 특가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km 제한속도에서 30km 미만으로 간 운전자들도 지금 민식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지금 민식이가 튀어나왔지만 일반 무단횡단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사고를 내도 바로 특가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예 그 스쿨존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쿨존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 집 앞도 스쿨존입니다. 네, 스쿨존을 지나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 이런 비평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특가법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어린 아이가 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의아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운전자 입장에 서신 분들은 아니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운전자가 과속한 것이 아니다, 23.6km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아이를 과연 어떤 운전자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도로교통법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계법령들을 보면 전문가들도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자, 사고의 주범은 따로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고를 유발시킨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민식이 교통사고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앞 MBC 스쿨존 뉴스죠. 도로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아이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길 건너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를 만나러 가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시속 30km,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스쿨존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먼저 곽동건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 지난달 11일 흰색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이를 치고 멈춰섭니다. 사고를 당한 9살 민식이는 4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네, 저 어린아이가 민식이로 보여집니다. 저도 참 어린아이를 좋아하는데 참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죠.
자, 일단 이 사고 내용부터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민식이가 인도에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향하여 뛰어들어갔고, 네, 자동차는 그 횡단보도를 향하여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사고죠. 자, 그러면 과연 운전자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운전자 입장에 서신 분들은 운전자가 법에서 시킨 대로 30km 이하로 갔어요. 과속한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뛰어들어오는 어린아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운전자가 억울하다. 뭐 이렇게 운전자 입장에서 대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민식이 입장에서는 나도 억울해요.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횡단보도를 향해서 달려들어오면 됩니까? 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장을 할 때는 양쪽 입장에서 같이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식이 입장에서도 과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함께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횡단보도는 법적인 논리로 따져봤을 때 과연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통행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여러분, 통행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민식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횡단보도는 12대 중과실에서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12대 중과실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횡단보도는 당연히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에게 1차적으로 과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자동차가, 제가 이 사고로 영상을 보면서 자동차가 처벌받는 요소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횡단보도에 좌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통행을 했어야 되는데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것이 1차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30km 이하의 속도로 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지켜야 될 그 법과 의무는 도로교통법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고방지 의무, 서행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3.6km가 서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법원은 절대 23.6km를 서행을 한 운전자라고 이렇게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 업무상 주의 의무에서는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감속 서행하라, 네, 이렇게 첫 번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운전자가 이 횡단보도 앞에 서행으로 들어갔습니까? 23.6km로 진행한 것을 과연 법원에서 서행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처벌되는 것을 보면 20-30km로 간 것은 서행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행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논쟁을 하겠지만, 물론 23.6km가 서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과연 서행의 정의가 뭐냐, 과연 몇 킬로 정도까지를 서행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30km 정도로 가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바로 탁 멈추더라고요. 지금은 과거에 유압식 브레이크가 장착된 시절과 다릅니다. 지금은 자동차들이 하이드로백이 달려있고, 네,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성능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서행에 대해서도 저도 앞으로 법에서 이런 것을 막연하게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이러지 말고 20km면 20km, 30km면 30km를 법에서 그 이하로 간 것은 서행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운전자들이 처벌 요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겠죠. 네, 그건 차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는 업무상 주임의 사고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네, 그것의 처벌 요소가 한번 보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 일시 정지하자는 운전자의 과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민식이는 전혀 과실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 횡단보도는 사람이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횡단보도는 뛰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서 판례를 보면 얼마 전에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느냐? 횡단보도는 사람이 걸어서 건너는 것이지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단보도로 사고를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통해서 확정된 적이 있죠. 그걸 볼 때 과연 이 횡단보도에 뛰어가는 것을 보행자로 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